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난 한 여성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20년간 함께한 친구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진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적 변경 때문에 소중한 단짝 친구들과 3년간 미묘한 거리감을 느끼게 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출신 레아의 경험담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국적 바꾸니까 여행도 참 쉽네. 부러워서 하는 말이니까 오해는 말고. 끝까지 서운해했던 친구들은 결국 호주 여행을 계기로 레아에 대한 진심을 털어놓게 되었다고 합니다. 브리즈번 공항 땅을 밟은 친구들이 단 며칠 만에 보여준 반응은 레아가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어요. 시간이 흐른 뒤에는 오히려 친구들 쪽에서 먼저 깜짝 놀랄 제안을 해왔다고 합니다. 질투와 서운함으로 가득했던 친구들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레아의 놀라운 우정 회복 경험담을 함께 만나보시죠. 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29살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이야기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진짜 제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 된 이야기예요. 제 이름은 레아입니다. 아니, 지금은 레아 박이라고 해야겠네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태어나서 자란 저는 작년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거든요. 하지만 이 과정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소중했던 친구들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정말 생생하게 들려드릴게요. 이야기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타슈켄트에서 평범한 학생이었던 저는 어느 날 친구 소피가 보여준 케이팝 뮤직비디오를 보고 완전히 다른 세계에 빠져들었어요. 그때까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정확히 몰랐는데 말입니다. 레아야, 이 노래 들어봐. 완전 좋지 않아? 소피가 보여준 그 영상을 보는 순간 정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찾고 있던 무언가를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한국에 대해 검색해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한국 문화, 한국 드라마까지 모든 게 신기했어요. 우리 가족은 평범한 중산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현지 은행에서 근무하셨고, 어머니는 타슈켄트 시내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셨죠. 2살 어린 남동생 아르투르와 함께 내 식구가 단란하게 살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제가 갑자기 한국에 관심을 보이는 걸 보고 처음엔 그냥 일시적인 취미라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진짜 진심이었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는데 타슈켄트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을 찾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결국 인터넷으로 독학하면서 한국 드라마를 하루에 몇 편씩 봤어요. 자막 없이 보려고 노력했는데 처음엔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더 특별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소피, 아나, 마리아, 그리고 다샤. 우리 5명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함께한 진짜 단짝이었거든요. 서로 다른 성격이지만 정말 끈끈한 우정을 자랑했습니다. 소피는 활발하고 리더십이 강한 친구였어요. 항상 우리를 이끌어주는 큰언니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무언가 날카로운 말을 던지는 면도 있었어요. 외국어에 능하고 똑똑했지만 종종 저를 은근히 깔보며 말하곤 했거든요. 레아야, 너는 늘 평범하게 살 것 같아. 그런 말을 농담처럼 던지곤 했습니다. 아나는 조용하지만 따뜻한 성격으로 우리의 고민을 들어주는 상담사 역할을 했어요. 마리아는 유머 감각이 뛰어나서 우리를 항상 웃게 만들어주었고, 다샤는 공부를 제일 잘해서 우리의 멘토 같은 존재였어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우리는 정말 특별한 약속을 했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던 그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얘들아, 우리 어른이 되어도 계속 친하게 지내자. 소피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러자 아나가 덧붙였습니다. 그냥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뭔가 특별한 걸 했으면 좋겠어. 그럼 매년 한 번씩 꼭 같이 해외여행을 가자. 제가 제안한 이 말에 모든 친구들이 박수를 쳤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 해외여행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면서도 우리는 이 약속을 꼭 지키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여행지는 터키였어요. 대학교 1학년이 끝나고 여름방학 때 5명이 함께 이스탄불에 갔습니다.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처음 보는 나라, 처음 타는 비행기, 모든 게 신기하고 재미있었거든요. 두 번째 여행은 두바이였어요. 사막에서 낙타를 타고 버즈알리파를 올라가면서 우리는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세 번째 여행지는 태국이었어요. 방콕에서 쇼핑하고 푸켓에서 바다를 보면서 우리는 이 약속을 평생 지키자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건 대학교 3학년 때였어요.
한국어 실력이 늘면서 한국 대학교에서 어학연수 기회가 생겼거든요. 컴퓨터공학과를 다니면서 틈틈이 한국어를 공부했는데 교수님이 추천해주신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엔 반대하셨어요. 레아야, 왜 굳이 그런 먼 나라까지 가려고 하니? 여기서도 충분히 좋은 교육 받을 수 있잖아. 엄마, 저는 정말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한국 문화도 직접 경험해보고 싶고요. 결국 가족 회의까지 열렸습니다. 아버지는 걱정스러워하셨고, 어머니는 혼자 그 먼 곳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불안해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의 반응도 복잡했어요. 소피가 가장 먼저 말했습니다. 레아, 정말 가는 거야? 그럼 우리 여행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야? 걱정하지 마. 6개월만 다녀올 거야. 그리고 내년 여행은 꼭 함께 갈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한국에 가면 정말 6개월만 있다가 돌아올 수 있을까? 아니면 더 오래 머물고 싶어질까? 2018년 3월, 드디어 서울에 도착했어요. 인천공항에서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의 그 감격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만 보던 그 풍경이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거든요. 명동에서 첫 숙소를 잡고 홍대에 있는 어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로 대화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공부했던 언어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게 말이에요. 하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어요. 한국 음식이 너무 매웠고 빨리빨리 문화도 낯설었습니다. 지하철 시스템도 복잡했고 무엇보다 한국어 실력이 생각보다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 저에게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왔어요. 어학연수 4번째 달이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상담센터에서 통역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도윤 씨를 만났어요. 33살의 도윤 씨는 시민단체 활동가였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겪는 어려움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정말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레아 씨,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유창하게 하세요? 아직 많이 부족해요. 실수도 많이 하고요. 실수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저도 영어 할 때 얼마나 많이 틀리는데요. 그렇게 웃으면서 격려해주는 도윤 씨의 모습에 점점 마음이 끌렸습니다. 일이 끝나고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어학연수가 끝나갈 무렵, 저는 정말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서 원래 계획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한국에서 더 공부할 것인가. 도윤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레아 씨가 정말 한국에서 더 공부하고 싶다면 대학원 진학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교수님께 추천해 드릴 수도 있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국에서 더 오래 머물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친구들과의 약속, 그리고 가족들이 걱정스러웠어요. 결국 학생 비자를 연장해서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도윤 씨와의 만남도 더 자주 이어졌고, 어느새 우리는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친구들과의 관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함께 가던 여행도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맞추기 어려워졌거든요. 화상통화할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레아, 언제 돌아올 거야? 아직 잘 모르겠어. 공부할 게 많아서. 그럴 때마다 친구들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해한다고 말하면서도 서운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작년 겨울,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제안을 받았어요. 레아 씨, 우리 결혼 생각해 볼까요? 도윤 씨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행복하면서도 두려웠어요. 결혼을 하면 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하는 건데. 그럼 고향과 가족, 그리고 소중한 친구들과는 더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저를 보고 도윤 씨가 말했습니다. 급하게 결정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레아 씨가 정말 한국에서 살고 싶다면 귀화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레아 씨는 이미 한국 사람처럼 살고 있어요. 한국어도 완벽하고, 한국 문화도 잘 알고, 한국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잖아요. 국적은 그런 걸 확인해주는 마지막 선물 같은 거예요. 그렇게 저는 귀화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험난한 길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과연 저는 진짜 한국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귀화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처음에는 쉬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어도 잘하고 한국 생활도 몇 년째 하고 있으니까
금방 될 줄 알았죠. 하지만 현실은 정말 달랐어요. 첫 번째 도전에서 한국어 능력 시험에 떨어졌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평소에 한국어를 유창하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시험 문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거든요. 고급 어휘와 문법, 한국 역사와 문화까지 정말 깊이 있게 알아야 했어요. 시험장에서 나왔을 때 다리가 후들후들했어요. 도윤 씨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 표정을 보고 바로 알았나 봐요. 어땠어? 잘 모르겠어. 생각보다 너무 어려웠어. 결과는 예상대로 불합격이었어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도윤 씨가 위로해줬지만 자존심이 상했어요. 친구들에게도 말하기 부끄러웠죠. 화상통화에서 소피가 물어봤을 때도 그냥 넘어갔어요. 귀화 준비는 어때? 아직 준비 중이야.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 힘내. 너라면 금방 될 거야. 친구들은 응원해줬지만 실패했다는 걸 말할 수가 없었어요. 괜히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두 번째 도전에서는 시험은 통과했지만 서류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출생증명서, 번역 공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려된 거예요. 이미 몇 달을 준비했는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니.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그때 담당 공무원이 말했어요. 서류가 완벽해야 해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도윤 씨에게 전화했죠. 도윤아, 또 떨어졌어. 이번엔 서류 때문에. 괜찮아. 레아야, 포기하지 마. 너는 이미 마음으로는 한국 사람이야. 서류는 그걸 증명하는 과정일 뿐이야. 그의 격려 덕분에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어요. 세 번째 도전을 위해 더욱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세 번째 도전에서 모든 단계를 통과했어요. 면접관이 마지막 질문을 했을 때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왜 한국인이 되고 싶습니까? 한국은 제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준 나라예요. 여기서 사랑하는 사람도 만났고 꿈도 찾았어요. 이제 진짜 한국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면접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축하합니다. 이제 정말 한국 사람이시네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정말 꿈만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혼자 거울을 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도 진짜 한국인이야. 레아 박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주민등록증을 받던 날, 정말 벅찼어요. 하지만 기쁨과 동시에 복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며칠 후 단톡방에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올렸어요. 얘들아, 나 드디어 한국 국적 받았어. 친구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축하 메시지들이 올라왔지만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죠. 마리아가 먼저 말했어요. 와, 축하해. 그런데 정말 한국 사람이 된 거야? 응. 이제 레아 박이야. 소피가 물어봤어요. 그럼 우즈베키스탄 여권은 어떻게 돼? 반납해야 해. 이중국적은 안 되거든. 그 순간 단톡방이 조용해졌어요.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죠. 마치 제가 다른 세계의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어색함도 잠시, 몇 주 후에 소피에게서 깜짝 소식이 왔어요. 화상통화 화면에 나타난 소피의 얼굴이 평소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얘들아, 내가 엄청난 발표를 할게. 우리 모두 화면에 집중했어요. 소피가 손을 번쩍 들어 올리며 반지를 보여줬습니다. 나 결혼해. 브리즈번에서. 정말 놀라웠어요. 소피가 호주에서 일하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결혼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언제부터 사귀었어? 1년 전부터. 현지에서 만난 정말 좋은 사람이야. 축하해. 정말 좋겠다. 그런데 소피의 다음 말이 더 놀라웠어요. 그리고 신혼여행은? 우리 약속 기억하지? 올해도 다 같이 여행 가자. 어디로? 당연히 호주지. 내 결혼식도 보고 신혼여행도 같이 하는 거야. 정말 특별할 거야. 그렇게 5명의 호주 여행이 결정되었어요. 오랜만에 모든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여행 준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시작되었어요. 비행기표를 예매한 후 친구들은 호주 관광비자 신청 때문에 정말 바빠졌어요. 우즈베키스탄 여권으로는 호주에 가려면 엄청나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거든요. 단톡방은 매일 비자 신청 이야기로 가득했어요. 아나가 첫 번째로 하소연했어요. 비자 신청하는데 서류가 진짜 많아. 은행 잔고 증명서, 재직 증명서,
숙소 예약 확인서, 왕복 항공권까지 다 준비해야 해. 마리아도 덧붙였죠. 그것도 모자라서 면접도 봐야 한대. 왜 호주에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다 설명해야 해. 다샤는 더 걱정스러워했어요. 혹시 비자 거절되면 어떡하지? 그럼 소피 결혼식도 못 가는 건가? 정말 스트레스야. 소피가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미안해. 얘들아. 내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괜찮아. 친구 결혼식인데 당연히 가야지. 저는 그 대화를 보면서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한국 여권으로는 호주 여행이 너무나 간단했거든요. 인터넷으로 전자여행어가 신청하는데 고작 5분밖에 안 걸렸어요. 자동 입국 대상자 등록까지 완료했죠. 조심스럽게 단톡방에 메시지를 올렸어요. 나는 벌써 여행어가 받았어. 한국 여권은 온라인으로 정말 간단하게 되더라. 잠시 후 소피가 답장했습니다. 역시 국적 바꾸니까 여행도 참 쉽네. 그리고 몇 초 후에 다시 메시지가 왔어요. 부러워서 하는 말이니까 오해는 말고. 하지만 그 말투에서 뭔가 미묘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단순한 부러움이 아니라 질투나 서운함 같은 건 말이에요. 저는 웃으며 답장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친구들 사이에서 너무 달라진 걸까? 그날 밤 도윤 씨와 이야기했어요. 친구들이 좀 어색해하는 것 같아. 어떻게? 내가 한국 국적을 받고 나서부터 뭔가 거리감이 느껴져. 특히 여행 준비할 때 더 그런 것 같아. 도윤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레아야, 변화에는 적응 시간이 필요해. 친구들도 내가 달라진 걸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함께한 소중한 친구들과의 관계가 달라질까 봐 정말 걱정되었거든요. 친구들의 비자 신청 과정은 정말 험난했어요. 아나는 은행 잔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 번 거절당했고, 마리아는 면접에서 떨어져서 재신청해야 했어요. 다샤는 서류 번역 때문에 추가 시간이 걸렸죠. 매일 단톡방에는 걱정과 스트레스로 가득한 메시지들이 올라왔어요. 오늘 영사관에서 추가 서류 요청했어. 또 기다려야 해. 면접 날짜가 또 미뤄졌어. 정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비자비만 벌써 얼마나 나갔는지 몰라. 정말 비싸.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정말 미안했어요. 제가 너무 쉽게 여행 허가를 받은 것 때문에 친구들이 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여행 출발 일주일 전, 드디어 모든 친구들의 비자가 승인되었다는 소식이 왔어요. 정말 다행이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았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다샤가 화상통화에서 말했어요. 정말 까다롭더라. 면접관이 계속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질문하는데 마치 불법 체류할 사람 취급하는 기분이었어. 마리아도 동의했습니다. 친구 결혼식 참석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계속 의심하더라고. 정말 기분 나빴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 국적을 선택한 제 결정이 옳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출발 당일 공항에서 만났을 때 친구들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20시간 넘는 장거리 비행 때문에 피곤해 보이기도 했지만 뭔가 다른 감정도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비행기 안에서 소피가 조용히 말했어요. 레아, 너는 정말 운이 좋다. 무슨 말이야? 한국 여권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잖아. 우리는 어디 가려면 항상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해.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답답했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 맞는 건지, 친구들과의 우정에 금이 가는 건 아닌지 계속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브리즈번 공항에 도착해서 받게 될 줄은 그때 몰랐어요. 그리고 그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큰 깨달음을 줄지도 말이에요. 과연 우리 5명의 우정은 이 여행을 통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요? 브리즈번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설레었어요. 20시간이 넘는 긴 비행 끝에 드디어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입국 심사장에서 벌어진 일은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어요. 친구들은 모두 지쳐 보였습니다. 긴 줄에 서서 입국 심사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우즈베키스탄 여권을 들고 있는 그들 앞에는 정말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왜 이렇게 줄이 길어? 아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마리아가 덧붙였어요. 앞에 사람들 보니까 질문도 엄청 많이 하더라. 체류 목적이 뭐냐? 누구 친구냐? 서류 있냐? 질문 폭탄이야.
다시아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혹시 또 문제 생기는 건 아니겠지. 비자 받을 때도 그렇게 까다로웠는데. 저는 그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한국 여권 소지자 전용 자동 게이트 쪽으로 향했어요. 사실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은 저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는데 저만 빨리 통과하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자동 게이트는 정말 빨랐어요. 여권을 스캔하고 얼굴 인식을 하는데 채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아하게 입국 심사를 통과한 저는 바로 짐 찾는 곳으로 향했어요. 캐리어를 찾아서 나오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레아, 너 벌써 통과했어? 돌아보니 소피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아직 다른 친구들은 입국 심사장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응. 한국 여권은 자동 입국 게이트 써서 금방 끝났어. 소피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진짜? 와, 부럽다. 그 말에는 단순한 부러움 이상의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곧 아나와 마리아, 다샤도 하나둘씩 나왔습니다. 모두 피곤한 표정이었어요. 다샤가 물어봤어요. 레아, 너는 질문 안 받았어. 우르는 왜 왔는지, 누구 만나는지, 언제 떠나는지 다 물어보더라. 자동 게이트라 질문 없이 바로 통과했어. 아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말 다르네. 여권 하나 차이로 이렇게 달라지다니. 그 순간 분위기가 조금 어색해졌어요. 친구들이 저를 보는 시선에서 뭔가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부러움과 동시에 서운함 같은 건 말이에요. 마리아가 억지로 밝게 말했어요. 뭐 어때? 어쨌든 다 왔잖아. 이제 소피 결혼식이나 잘 챙기자. 하지만 공항에서 벌어진 이 작은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온 것 같았습니다. 국적에 따른 입국 대우의 차이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경험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소피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여권 정말 좋구나. 저는 그 말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웃으며 넘어갔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할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한국 여권으로 간단하게 절차를 마쳤지만 친구들은 우즈베키스탄 여권 때문에 추가 서류를 요구받았습니다. 여권 복사본하고 비자 서류 다시 보여주세요. 호텔 직원이 말했어요. 친구들은 또 가방을 뒤져서 서류를 찾아야 했습니다. 다샤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번거롭네. 저는 그들을 기다리면서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 국적을 선택한 것 때문에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더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 소피의 결혼 전야제가 있었어요. 브리즈번 시내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소피의 현지 친구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소피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신랑 제임스도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레아, 소피가 너 이야기 정말 많이 했어.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면서? 제임스가 영어로 말했어요. 소피가 러시아어로 번역해서 설명해줬습니다. 소피가 말했어요. 제임스, 레아는 이제 한국 사람이야. 우리랑은 다른 나라 사람이지. 그 말에서 또 그 미묘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농담처럼 말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거리감이 있었어요. 제임스가 놀라며 말했어요. 정말 국적을 바꾼 거야? 와, 대단하네. 네. 작년에 한국 국적을 받았어요. 한국 여권으로 여행하니까 어때? 편하지? 네. 정말 편해요. 그 대화를 듣고 있던 친구들의 표정이 조금씩 어두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소피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소피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레아, 솔직히 말할게. 좀 부럽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해. 무슨 말이야? 예전에 내가 너는 늘 평범하게 살 것 같다고 했던 거 기억해. 그런데 지금 보니까 너만 특별한 대우받는 것 같아서.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아팠어요. 소피의 솔직한 감정을 들으니 더욱 복잡했습니다. 소피야, 나는 여전히 너희의 친구야. 국적이 바뀌었다고 우리 사이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 알아. 근데 어쩔 수 없이 달라지는 것들이 있더라고. 오늘 공항에서 보니까 정말 확실히 느껴졌어. 다음 날은 소피의 결혼식이었습니다. 브리즈번 강가에 있는 작은 예배당에서 열렸어요.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습니다. 소피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정말 예뻤고 제임스도 멋있었어요.
결혼식 도중 소피가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을 때 저는 정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한 소중한 친구가 결혼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결혼식이 끝나고 소피와 제임스가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신혼여행은 조금 특별할 거예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제 소중한 친구들과 함께 호주 동부 로드트립을 할 거거든요. 우리 이번엔 친구들이랑 같이 가는 신혼여행이야. 정말 놀라웠어요. 신혼여행을 친구들과 함께 한다니 소피다운 발상이었습니다. 제임스가 덧붙였어요. 소피가 여러분과의 우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계속 이야기해줬어요. 그래서 신혼여행도 함께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아직 우리의 우정은 살아있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여행 첫날부터 또 다른 문제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렌터카를 빌릴 때도 제가 한국 국제운전 면허증으로 쉽게 절차를 마친 반면 친구들은 우즈베키스탄 면허증 때문에 추가 서류와 보증금을 요구받았어요. 한국은 제네바 협약 가입국이라 바로 인정되는데 우즈베키스탄 면허증은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 렌터카 직원이 말했습니다. 결국 저만 운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레아가 없었으면 우리 렌터카도 못 빌렸겠네. 그 말에서 고마움과 동시에 약간의 의존감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골드코스트로 향하는 길에 소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레아야, 솔직히 물어볼게. 한국 사람이 되고 나서 기분이 어때? 글쎄, 편한 건 확실히 편해. 하지만 너희들과 이렇게 차이가 느껴지는 건 예상 못했어. 마리아가 말했어요. 우리가 질투하는 것 같아 보이면 미안해.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뭔가 이상한 기분이야. 다샤도 덧붙였습니다. 맞아. 어릴 때부터 계속 같은 조건이었는데 이제는 레아만 다른 그룹에 속한 것 같은 느낌이야. 그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제가 더 나은 조건을 갖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색해지는 건 정말 원하지 않았거든요. 골드코스트에 도착해서 호텔에 체크인할 때는 다행히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다들 여권만 보여주면 되었어요. 하지만 그때도 작은 차이를 느꼈습니다. 제가 한국 여권을 내밀 때와 친구들이 우즈베키스탄 여권을 보여줄 때 직원의 반응이 조금 달랐거든요. 별 의미 없는 일일 수도 있지만 직원이 친구들의 여권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게는 바로 Welcome to Australia 라고 말했는데 친구들에게는 좀 더 공식적인 톤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날 밤 해변을 걸으면서 소피가 말했어요. 레아야,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응. 뭔데? 너 한국 가기 전에는 정말 평범한 친구였잖아. 그런데 지금은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어떻게 달라졌는데? 모든 게 더 쉬워 보여. 여행도, 절차도, 모든 게 다. 오늘 공항에서도 그랬고. 소피의 말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부러움과 질투,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원망도 있는 것 같았어요. 소피야, 나는 여전히 너희들의 친구야.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 알아. 근데 조건이 이렇게 달라지니까 자꾸 비교하게 되더라. 특히 공항에서 너만 쏙 빠져나가는 걸 보니까.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미안했습니다.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친구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미안해, 소피야. 내가 그런 생각까지는 못했어. 아니야. 내 잘못은 아니야. 그냥 현실이 이렇구나 싶어서.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어색해질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한국 국적을 선택한 제 결정이 맞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다음 날 바이런 베이로 이동하면서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친구들은 제게 친절했지만 뭔가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 여행을 통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과연 우리의 우정은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본격적인 호주 동부 로드트립이 시작되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골드코스트였습니다. 황금빛 모래사장이 끝없이 펼쳐진 그 풍경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모두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단체 사진 찍자. 마리아가 신나게 외쳤어요. 해변에서 5명이 함께 사진을 찍는 모습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 우리는 예전처럼 웃으며 포즈를 취했어요. 하지만 사진을 찍으면서도 미묘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산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친구들과 조금 달라 보였거든요. 스타일도 그렇고 뭔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달랐어요. 다샤가 말했어요. 레아, 옷 스타일이 많이 달라졌네. 한국 스타일인가? 응. 한국에서 산 거야. 예쁘다. 역시 한국 패션이 좋구나. 소피가 덧붙였습니다. 사진 찍는 포즈도 달라졌어. 뭔가 한국 아이돌 같은 느낌. 그런 작은 대화들 속에서도 계속해서 차이가 드러났어요. 저도 모르게 한국식 표현을 쓰기도 하고 행동 하나하나에서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해변을 걸으면서 소피가 진솔한 대화를 시작했어요. 레아야, 정말 솔직히 말할게. 오늘 하루 보니까 더 확실해졌어. 뭐가? 너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좋은 쪽으로 말이야. 소피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처음엔 질투도 나고 서운했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정말 행복해 보여. 둘째 날에는 바이런 베이로 이동했어요. 그곳의 등대에서 바라본 일몰은 정말 잊을 수 없었습니다. 호주 본토 최동단에서 보는 석양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저녁에는 해변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모두 둘러앉았습니다. 제임스가 소피에게 러시아어로 뭔가 말했어요. 호주에서 오래 살면서 러시아어를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소피가 우리에게 번역해줬습니다. 제임스가 우리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네. 불멍을 하면서 하나씩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아나는 대학 졸업 후 취업이 안 되어서 힘들었던 시절을, 마리아는 아버지가 사업을 실패했을 때를, 다샤는 첫 연애에서 상처받았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피는 호주로 이민 오기 전 한국어를 포기하려고 했던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사실 나도 한국어 공부했었거든. 레아 따라서 말이야. 근데 너무 어려워서 포기했어. 그제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소피가 저에게 질투를 느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소피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레아는 어때? 가장 힘들었던 시절이 언제야?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3번 떨어졌던 귀화 시험이었어. 정말 포기하려고 했거든.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2번째 떨어졌을 때는 진짜 절망적이었어. 그때 도윤이가 그랬어. 넌 이미 한국 사람처럼 살고 있다고. 국적은 그걸 확인해주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그 말을 들은 친구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으로 제가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었는지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샤가 조용히 말했어요. 레아야, 미안해.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했나 봐. 국적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어. 아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는 그냥 서류상의 변화라고만 생각했는데 정말 많은 노력과 아픔이 있었구나. 마리아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도윤이라는 사람도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내가 힘들 때 그렇게 지지해줬다니. 그날 밤 모닥불 앞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진정한 마음을 열고 대화했습니다.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니 그동안의 오해들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제임스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거리나 국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죠. 소피가 번역해주며 덧붙였어요. 맞아. 우리가 바보같이 생각했던 것 같아. 셋째 날에는 코알라 농장에 갔습니다. 코알라는 정말 귀여웠어요. 나무에 매달려 잠자는 모습이 너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캥거루 구역에서 웃긴 일이 벌어졌어요. 사진을 찍으려고 캥거루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는데 갑자기 캥거루가 저를 향해 뛰어와서 밀어버린 거예요. 아, 저는 그대로 뒤로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지만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캥거루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풀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웃음바다가 되었어요. 마리아가 배를 잡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레아야, 한국에선 이런 거 못 겪지? 그 말에 저도 함께 웃었어요.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 배꼽을 잡고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소피가 눈물을 흘리며 웃으면서 말했어요. 역시 우리 레아야. 어디 가서도 특별한 경험을 하는구나. 다샤가 덧붙였습니다. 이것도 한국에서는 절대 못 겪을 경험이지. 아나가 말했어요. 캥거루한테 밀린 한국인, 레아가 처음일걸? 그 말에서 더 이상 질투나 서운함이 아닌 진짜 친구로서의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농장 가이드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 캥거루는 원래 사람을 좋아해요. 밀어버린 건 인사하려던 거였을 거예요.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웃음을 터뜨렸어요. 마지막 날에는 시드니로 이동했어요.
오페라하우스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고 하버 브리지를 구경했습니다. 해질녘 오페라하우스 앞에서 바라본 시드니 항구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때 소피가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레아야, 잠깐 얘기할까? 우리는 조금 떨어진 곳으로 걸어갔어요. 석양을 배경으로 서 있는 소피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소피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레아, 미안해. 뭘? 예전에 내가 평범하게 살 것 같다고 했던 것도 그렇고, 이번 여행에서도 계속 질투하고 서운해했던 것도. 소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실은 그냥 내가 부러웠던 거야. 내가 용기 내서 새로운 길을 선택한 것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것도, 모든 게 부러웠어. 소피야, 지금 보니까 넌 진짜 멋진 사람이 됐더라. 우리 중에서 제일 용감한 선택을 한 거야.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소피야. 내가 너희들 기분을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어. 소피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앞으로도 계속 친구하자. 국적이 달라도, 사는 곳이 달라도 우리는 여전히 친구야. 당연하지. 우리 20년 친구인데, 그 순간 정말 모든 것이 해결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마지막 파티를 했어요. 제임스와 소피의 결혼을 축하하고, 우리의 우정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두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다샤가 술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레아, 너 때문에 우리가 더 좋은 친구가 된 것 같아. 마리아도 동의했어요. 맞아. 이번 여행에서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어. 아나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레아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도 알게 됐고. 다음 날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서 소피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넌 우리 중에서 제일 멀리 갔지만 제일 먼저 도착한 것 같아. 무슨 뜻이야? 진짜 자신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 된 거 말이야. 우리도 너처럼 용기를 내보려고. 제임스가 소피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소피도 용기 내서 호주로 온 거 아니야? 그렇긴 하지만 레아만큼은 아니었어. 공항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소피가 말했습니다. 다음 여행지는 한국, 맞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언제든 와. 이번엔 내가 가이드 할게. 다샤가 손뼉을 쳤어요. 좋아. 한국에서는 레아가 우리 여권 검사받는 걸 구경하겠네. 마리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외국인이고 레아가 현지인이구나. 아나도 덧붙였어요. 상상만 해도 신기해. 우리 레아가 한국어로 우리를 안내하는 모습 말이야. 비행기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국적을 바꾼다는 것은 단순히 여권 색깔이 달라지는 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진짜 소중한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변화 때문에 어색해졌지만, 결국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조건이나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진짜 한국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자란 추억들과 소중한 친구들과의 인연도 여전히 제 마음속에 살아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들이니까요. 한국에 도착해서 도윤 씨를 만났을 때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정말 다행이다. 친구들과 화해해서. 이제 정말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 몇 달 후, 친구들이 정말로 한국에 놀러 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가이드가 되어서 서울 곳곳을 안내해줬어요. 친구들은 한국의 모든 것에 신기해했고, 특히 제가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정말 한국 사람 같아. 소피가 말했어요. 이제 우리가 외국인이네. 그렇게 우리의 우정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국적이 달라도, 사는 곳이 달라도 진정한 친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